데일리 와이어가 직원의 50, 60%를 해고했어요. 그게 다예요. 우익 미디어의 끝이에요. 그들은 결국 벤 샤피로 때문에 몰락하고 있어요. 그는 우익 친 이스라엘 인물로 미국의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캔디스 오원스의 말을 듣고 믿는다면요. 놀랍게도 바로 그녀가 이 이야기를 폭로한 사람이라고 해요. 캔디스 오원스가 다시 한번 데일리 와이어가 무너지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린 거죠. 닉 푸엔테스도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캔디스 오원스, 당신은 데일리 와이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떠나며 집을 불태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해요. 이제 우리 모두 캔디스 오원스가 큰 거짓말장이란 걸 알잖아요. 데일리 와이어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야기해야 해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제레미 보어링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는 예전 데일리 와이어 대표 중 한 명이었고 최근 회사를 떠나 새 쇼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쇼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아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캔디스 오웬스의 온갖 거짓말 수법과 그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식을 깊이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있잖아요. 제레미 보어링 영상 전에 그녀가 올린 짧은 클립을 먼저 봅시다. 캔디스 오웬스의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러분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에리카 쿡을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에리카에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 여성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캔디스 오웬스의 방식입니다.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이프도 해주세요. 하이프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캔디스 한번 볼까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동시에 언론이 저와 제 가족을 공격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서들을 공개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데일리 와이어에서 살아남기 같은 시리즈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더럽게 맞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요. 그들이 꾸며낸 모든 것은 그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음모론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나쁜 행동을 한 적 없고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피해자이며 매우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미안해요. 지금 찰리 쿡의 가족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무책임하게 추측하고 내보냈던 찰리 쿡의 살인범일지도 모른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은요? 에리카나 그녀의 아이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동정을 바라나요? 그래요. 우리에게 동정을 바라나요? 그럼 당신은 데일리 와이어에 무슨 짓을 했나요? 그들에게 달려드는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한 번도 더럽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비열하게 행동했어요. 우리는 그게 사실임을 압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제러미 보링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지만 캔디스의 영상을 좀 더 봐야 해요. 그녀가 어떤 내용을 내보냈는지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데일리 와이어 해고와 관련된 이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요일에 시작됐고 실제로 금요일까지 계속됐다고 들었어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완전한 피바람이었어요. 이걸 미화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네, 저는 전체 부서, 회사의 주요 인물들, 회사의 변호사들, 최고 운영 책임자, 수석 부사장, 사실상 전체 마케팅 부서, 그리고 제작팀까지 모두 언급하는 거예요. 이제 제작팀은 정말 최소 인원만 남았어요. 아무도, 벤의 팀마저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마크는 안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완전한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해고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데일리 와이어가 완전히 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돈도 없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게 그녀가 암시하는 바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터뜨린 사람은 바로 그녀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문제는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해고된 인원이 전체의 50에서 60%가 아니라는 점도 그렇고 미디어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하거나 미디어 환경이 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혹시 AI가 등장한 걸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중 미국에서 팟캐스트와 신뢰도 하락 등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걸 느끼신 분 계신가요?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모두 체감하셨나요? 데일리 와이어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캔디스, 터커, 닉 푸엔테스 등이 계속 입장을 바꾼다는 겁니다.
닉 푸엔테스는 갑자기 민주당원이 됐고 캔디스는 또 이렇고요. 하지만 데일리 와이어는 신념을 굳게 지키며 변하지 않았어요. 데일리 와이어가 주장하는 바와 그들이 믿는 것을 보면 그곳의 모든 논평가들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임을 입증했어요. 이제 미국이 변한 걸까요? 사람들이 예전만큼 친이스라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진 걸까요? 데일리 와이어 모두가 친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확실히 맞서야 할 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AI가 마케팅과 법률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나요? 네, 맞아요. 정말 크게 바꿔놓죠. 하지만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해요. 데일리 와이어가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고, 완전한 재앙이라고, 그들의 끝이 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그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하나의 서사를 끌어와요. 그녀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과장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해요. 경제와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함께 일했던 뚱뚱한 팀원들이 회사에서 해고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 데일리 와이어가 무너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걸 보는 게 좀 역겹네요. 그 중에는 그의 팀의 감독도 해고됐어요. 정말 잔인했죠. 위에서 아래까지 약 54명이 일자리를 잃은 걸로 제가 세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고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미디어계에서 가장 숨기지 못한 비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어버는 지능이 낮은 음모론자예요. 네, 영상의 나머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게 그녀가 한 말이고 제가 세어보니 최소 54명입니다. 이제 제레미 보링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벤 샤피피로와 케일럽 로빈슨과 함께 11년 전에 설립한 데일리 와이어가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해고됐으며 이 소식은 데일리 와이어 전 진행자 캔디스 온스가 처음 전했습니다. 캔디스 온스는 이후 보도를 수정하며 듣기로는 60%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죠. 데일리 와이어 편집장 브렌트 쇼어는 캔디스의 보도에 반박하며 오늘 회사에 해고가 있었고 항상 힘든 일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요, 회사의 50% 가까이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확인 없이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데일리 와이어에서 더는 활발히 활동하는 구성원이 아니고 회사 사람 누구와도 공식적인 자격으로 정기적으로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저는 여전히 회사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직접 채용한 사람들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번 해고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습니다. 네, 저는 제레미 보링이 데일리 와이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캔디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덕분에 저는 인터넷에서 상반된 보도를 이해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큰 이점을 얻습니다. 회사 내부와 외부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해고된 인원은 50명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체 데일리 와이어 직원 중 몇 %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60%와는 전혀 다릅니다. 50%도 아니고 40%, 나 30%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1년 조금 넘게 전에 떠났을 때 저희는 대략 27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250명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250명 중 50명은 몇 %일까요? 누가 계산할 수 있나요? 50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떠난 후 해고된 이들도 있었지만 이후 많은 신주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수 온라인 매체 팔로워라면 쉽게 아는 사실입니다. 이사벨 브라운, 매트 프레드, 벤 도미니치 등 다양한 인재가 있습니다. 데일리 와이어는 계속 영화 제작, 특정 보도,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마이클 놀스가 대체 뭘 하는지 그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캔디스의 보도는 그걸 보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짓 보도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잘못된 보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는 캔디스 자서전 제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니요. 저는 그걸 실수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죠. 그건 의도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미디어 회사의 해고 소식이 뉴스가 될 때 거짓 보도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지난주 데일리 와이어에서 해고된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고된 분들 중엔 22년 지기 친구를 포함해 많은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뉴스로서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캔디스의 수백만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승리감을 주는 것 외에는요.
제가 거짓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숫자를 과장해 데일리 와이어가 끝났다는 잘못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녀가 말하는 뉘앙스는 여러분, 우리가 악당을 무너뜨렸어요 라는 식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해고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포장해 청중들에게 승리한 것처럼 느끼게 해요. 네, 드디어 내가 들어본 최고의 소식이야. 이런 식이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전략과 콘텐츠 관련 일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건 정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하는 일은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허위 보도의 더 넓은 현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네, 당신은 매일같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과 허구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일 때가 그걸 가장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저처럼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공인조차도 거짓말을 당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어딘가에는 저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제가 형편없는 부분, 가발을 썼다고 떠들어대는 걸 아예 업으로 삼은 파렴치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바슬리에서 받은 훌륭한 모발이식이 있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어그로를 끌려고 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매우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 또는 전문가인 분야에 대해 주장할 때 거짓말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계시면서 전쟁 영화를 보면 모든 실수를 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소총을 제대로 안 들고 있고 저 장교는 약장도 제대로 안 달았어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나 뉴스 앱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사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와 오보가 여러분에겐 바로 드러나 비늘이 벗겨진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여러분은 뉴스에서 읽는 대부분의 내용, 적어도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은 그냥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기사를 읽는 순간 다시 한번 의심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주제의 기사라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캔디스가 의존하는 점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것은 과장되어 전달됩니다. 이 모든 것의 아이러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초점을 맞춘 뉴스 매체를 찾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그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건 그저 진솔하고 정직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원하지만 캔디스는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전에 이런 인물들과 많이 일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뭐가 거짓이고 뭐가 허위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할 때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데일리 와이어가 직원의 50%를 해고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보면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행 중인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 와이어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점점 더 복잡한 온라인 현실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이 적용하는 것들을 이해하며 거짓을 밝혀내고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실 캔디스나 거짓말하는 팟캐스터들의 말 자체보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잠깐만 이건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면 그녀는 누군가를 공격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신상털기를 당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을 신상털기하고 있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그녀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제시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건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갈고 닦아야 할 능력은 실제로 하는 말 말고도 여기엔 어떤 패턴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해고나 데일리 와이어 혹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주 빠르게 이건 내가 신뢰하는 출처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